이번 롱폼은 PCG가 아닙니다. 상용 격투 게임 블레이드 앤 소울 아레나 배틀에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실제 프로게이머와 붙인 논문입니다. 핵심 질문은 단순합니다. 실시간 1대1 격투 게임처럼 행동 공간이 크고 상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스킬 연계가 복잡한 환경에서도 강화학습이 쓸만한 상대를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논문 제목은 실시간 격투 게임에서 딥 강화학습으로 프로급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자는 NC소프트 연구진이고 아카이브 번호는 1904.03821입니다. 이 논문은 최신 모델 경쟁 논문이라기보다 실제 게임 엔진과 실제 프로씬을 놓고 강화학습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보여주는 실무형 논문에 가깝습니다. 격투 게임은 한 프레임에서 버튼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논문에서 에이전트는 스킬, 이동 방향, 상대를 바라볼지 같은 결정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대략 한 타임 스텝에 144개 행동 조합이 생기고 평균 경기는 1200스텝 정도 이어집니다. 여기에 상대 행동은 미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점수 보상을 주고 돌리면 안정적으로 늘기 어렵습니다. 논문은 행동 공간을 꽤 현실적으로 봅니다. 매 순간 평균 8개 정도의 사용 가능한 스킬이 있고 이동은 8방향과 정지를 합쳐 9가지입니다. 거기에 상대를 바라볼지 이동 방향을 바라볼지도 갈립니다. 그래서 8 곱하기 9 곱하기 2, 대략 144개 조합이 됩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버튼 수가 아니라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축의 수가 난이도를 만듭니다. 더 어려운 점은 스킬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스킬은 앞 스킬 다음에 짧은 창에서만 열리고 어떤 스킬은 쿨다운이나 스킬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논문은 총 45개 스킬을 다루고 스킬 기능을 피해량, 군중 제어, 저항, 탈출, 돌진 같은 역할로 나눕니다. 에이전트는 지금 누를 수 있는 것뿐 아니라 다음 몇 초 뒤에 무엇이 열릴지도 배워야 합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아레나 배틀은 두 플레이어가 동시에 행동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군중 제어기를 쓰는 순간 상대가 저항기를 쓰면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 구조를 반복되는 가위바위보처럼 봅니다. 고정된 상대에게만 강한 정책은 실제 프로게이머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상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스타일에 버티는 근사균형 전략입니다. 에이전트 구조는 완전히 화려한 새 모델이라기보다 게임 상태를 잘 먹이는 강화학습 시스템입니다. 상태에는 현재 체력, 거리, 사용 가능한 스킬, 과거 전투 흐름 같은 정보가 들어가고 LSTM 기반 네트워크가 시간 정보를 들고 갑니다. 실시간 격투 게임에서는 방금 맞은 군중 제어기, 방금 쓴 회피기, 다음 쿨다운 같은 기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는 보상 쉐이핑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나누는 겁니다. 공격형은 시간 페널티와 거리 페널티가 커서 빨리 붙고 빨리 끝내려 합니다. 방어형은 자기 체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거리를 유지합니다. 균형형은 그 중간입니다. 즉 난이도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상대를 만들어서 학습 상대 풀을 다양하게 만든 겁니다. 기본 셀프 플레이는 자기 과거 버전과 싸우며 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세 스타일을 동시에 학습시키고 세 스타일의 과거 모델을 하나의 쉐어드 어포넌트 풀에 모읍니다. 각 러너는 이 풀에서 상대를 뽑아 계속 싸웁니다. 최신 모델을 많이 만나되 오래된 모델도 섞어서 재앙적 망각을 줄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격형도 방어형도 균형형도 서로의 약점을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실무 포인트는 데이터 스킵입니다. 격투 게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노하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노하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스킬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패시브 노하프과 일부러 기다리는 액티브 노하프입니다. 논문은 패시브 노하프를 학습 데이터에서 버립니다. 에이전트가 일부러 선택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에는 더 깨끗한 의사결정 구간만 남기는 겁니다. 이동 명령에도 별도 처리가 들어갑니다. 격투 게임에서 0.1초 동안 한 번 옆으로 움직이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동 결정을 여러 틱 동안 유지하는 방식을 씁니다. 스킬 결정은 계속하되 이동 방향은 정해진 시간 동안 반복합니다. 실험에서는 10틱, 즉 1초 정도 유지하는 설정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건 프레임 스킵이 아니라 이동 의사결정의 영향력을 키우는 장치입니다. 구현상 네트워크는 공유 상태 표현 위에 4개의 출력을 둡니다. 스킬 정책, 스킬 큐값, 이동과 타깃 정책, 이동과 타깃 큐값입니다. 또 사용 불가능한 스킬은 소프트맥스 전에 음의 무한대로 마스킹해서 고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게임 엔진과 RL 모델을 연결할 때 중요합니다. 모델이 말도 안 되는 스킬을 고르는 걸 학습으로 고치려 하지 말고 애초에 액션 마스크로 막는 겁니다.
훈련은 작게 돌린 장난감 실험이 아닙니다. 각 스타일마다 러너 하나와 시뮬레이터 100개가 있고 세 스타일이 동시에 돌아가니 총 300개 시뮬레이터가 매치를 만듭니다. 러너는 여러 시뮬레이터가 보낸 로그로 오프팔럿이 업데이트를 하고 일정 스텝마다 모델을 어포넌트 풀에 넣습니다. 최종 에이전트는 약 2주 동안 학습됐고 논문은 이를 게임 플레이 4년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세 스타일 에이전트를 베이스라인 셀프 플레이 에이전트와 붙였을 때 공격형, 균형형, 방어형 모두 베이스라인을 이깁니다. 표 3에서 평균 승률은 약 62.2%입니다. 쉐어드 풀의 효과도 따로 봅니다. 각 스타일이 자기 풀만 쓰는 경우보다 공유 풀을 쓴 경우 평균 승률이 64.4%에서 73.6%로 올라갑니다. 스타일 다양성이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패시브 노아풀 버리는 실험도 분명합니다. 빌트인 아레나 배틀 인공지능을 상대로 노아풀 버린 쪽은 약 7만 스텝에서 승률 80%에達습니다. 버리지 않은 쪽은 같은 수준의 약 17만 스텝이 필요합니다. 90% 승률에 도달하는 스텝도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좋은 보상만큼이나 나쁜 로그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한 설계였습니다. 최종 평가는 꽤 과감합니다. 연구진은 블레이드 앤 소울 월드 챔피언십 우승자들을 포함한 프로게이머들과 사전 테스트를 하고 2018 월드 챔피언십 블라인드 매치에서도 3명의 프로와 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에이전트는 5명의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62% 승률을 기록합니다. 특히 공격형 에이전트는 총 11승 1패, 승률 92%로 매우 강하게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평가 공정성입니다. 실시간 격투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반응이 빠르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그래서 논문은 에이전트 결정이 게임에 반영되기까지 평균 230ms 지연을 넣습니다. 프로게이머 평균 반응 시간에 맞춘 값입니다. 또 양쪽 모두 같은 디스트로이어 클래스와 같은 스킬 트리를 쓰게 했습니다. 이 결과는 단순 반응 속도 치트가 아니라 학습된 전투 스타일의 결과로 보려는 장치입니다. 게임 개발 관점에서 이 논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첫째, 행동 공간을 스킬, 이동, 타깃으로 나누고 불가능한 행동은 마스크해야 합니다. 둘째,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은 보상 쉐이핑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만 상대하지 말고 서로 다른 스타일의 어포넌트 풀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패시브 노아프처럼 학습을 흐리는 로그는 제거해야 합니다. 결국 이 논문은 격투 게임 RL에서 모델 하나보다 훈련 공정 전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례입니다. 물론 이 논문을 그대로 모든 게임에 복사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는 디스트로이어 클래스와 같은 스킬트리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연구 시점도 2019년입니다. 하지만 지금 봐도 가치가 있는 이유는 격투 게임 강화 학습을 모델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제작 공정 문제로 풀었다는 점입니다. 스타일 보상, 상대 풀, 데이터 스킵, 공정한 반응 속도 설정은 지금 게임 인공지능 실험에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